제8장 다이브 컴퓨터. 제8장 다이브 컴퓨터에서 배워볼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브 컴퓨터 개요, 다이브 모드, 그 밖의 모드, 나이트록스 프로그램이 가능한 다이브 컴퓨터, 공기 다이브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이트록스 사용. 수중에서 우리는 수심, 시간, 무감압한계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표시해주는 장치가 바로 다이브 컴퓨터입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수심에 따라 무감압한계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며 다이빙 중에는 실시간으로 남은 NDL, 현재 수심, 다이브 시간, 상승 속도 등을 알려줍니다. TDI의 자매 기관인 SDI는 세계 최초로 모든 다이빙 교육에서 다이브 컴퓨터를 필수 훈련 장비로 채택한 기관입니다. 이는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다이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며 종이 테이블이나 계산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장비 사용법을 익히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수중에 들어가는 순간 다이브 컴퓨터는 자동으로 다이브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모드는 다이빙 중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이브 모드에서 표시되는 주요 정보는 현재 수심과 최대 수심, 다이빙 시간, 무감압한계 시간, 기체 흡수 상태 및 경고, 상승 속도 경고, 수면까지 예상 상승 시간, 현재 사용 중인 기체, 배터리 상태 및 경고. 그 밖에도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빙 모드 이외에 다이빙 이력 확인하는 로그북 모드, 사전 다이빙 계획 수립하는 계획 모드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단순한 수심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이트록스 기체를 사용할 때 다이브 컴퓨터는 자동으로 기체에 맞는 계산을 수행합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계산 공식 즉 알고리즘은 대부분 불만 방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일부 모델은 VPM, RGBM 같은 더 보수적인 모델을 사용합니다. 나이트록스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EAD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컴퓨터가 공기 다이빙에서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산소 독성이나 질소 흡수를 계산합니다. 중추신경계 CNS, 산소 독성 노출도 함께 계산하여 표시해줍니다. 대부분의 기종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이빙 모드로 전환됩니다. 수심에 따른 기체 흡수 시간 계산을 연속적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다이브 테이블보다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이브 컴퓨터의 장점으로는 더 긴 다이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점은 다이브 테이블에 비해 보수적인 여백이 거의 없다는 단점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다이브 컴퓨터는 EAD 적용, CNS 계산, 자동 전환 등으로 다이버의 안전을 적극 지원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정확한 만큼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를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공기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제한점이 있으니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산소 관련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기 다이브 컴퓨터는 나이트록스 컴퓨터처럼 산소 독성 정보나 산소 부분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한 무감압한계 시간 및 수면 휴식 시간 나이트록스에 맞게 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더 낮은 질소 흡수량에도 불구하고 공기 기준 계산을 함으로 나이트록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게이지 모드 기능이 있는 기종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수심과 시간만 측정하며 감압 계산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나이트록스를 쓰면 질소 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안전한 장점이 있지만 공기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CNS 계산은 전적으로 다이버의 몫입니다. 따라서 공기 다이브 컴퓨터로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산소 독성 관리와 효율적인 감압 계획을 위해선 나이트록스 전용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다이브 컴퓨터에 대해 진짜 중요한 현장 실전 팁들만 모아봤습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버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다이브 컴퓨터가 실시한 다이빙만을 알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중간에 어떻게 생각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록된 수심과 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줄 뿐이에요. 따라서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기 이전의 상황이나 깜빡하고 다이브 컴퓨터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그 다이빙은 계산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이브 컴퓨터는 항상 잊지 말고 착용해야 합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개인 장비예요. 절대 짝과 번갈아 사용하듯이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누가 사용했는지 구분해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한 것을 빌렸으면 완전히 엉뚱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팀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다이브 컴퓨터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함께 다이빙하는데 한 명의 컴퓨터가 NDL이 8분 남았고 다른 둘은 15분 남았다고 합시다. 이때 기준은 8분 남은 사람에 맞추어 다이빙해야 합니다. 왜냐면 무감압한계 시간이 가장 짧게 허용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모두가 안전하게 다이빙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이빙 중에 컴퓨터가 꺼지거나 오류가 생기면 즉시 상승하고 다이빙을 종료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후에는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꼭 따르세요.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다이빙 중단 권고라든지 감압 상태 초기화까지 휴식하라는 안내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당장 다이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단 이후 다이빙은 다이브 테이블을 이용해 보수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즉, 이전 다이빙 로그를 기억하고 있다면 표준 다이브 테이블의 기준에 따라 다이빙 계획표를 작성하고 다시 다이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설명드릴게요. 1번 문제.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면 다이버는 위험성에서 해방된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틀림. 다이브 컴퓨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도구일 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버의 판단, 경험, 계획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구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번 문제. 일반적인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브 모드, 로그북 모드 그리고 어떤 모드를 갖고 있는가? 정답, 계획 모드. 대부분의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브 모드, 로그북 모드, 계획 모드 등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3번 문제. 많은 다이브 컴퓨터에서 다이버가 어떤 속도를 초과할 경우에 음향 및 시각적인 경고를 하는 기능이 있는가? 정답, 상승속도. 과도한 상승속도는 감압병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컴퓨터는 상승속도 제한을 모니터링하고 경고를 제공합니다. 이는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4번 문제. 어떤 종류의 다이브 컴퓨터가 질소와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산소 독성 노출 정보를 계산하고 보여주는가? 정답, 나이트록스 다이브 컴퓨터. 나이트록스를 지원하는 다이브 컴퓨터는 산소 분압, CNS 노출 비율, MOD 등을 함께 표시하여 산소 독성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게 합니다. 5번 문제. 다이브 테이블과 다이브 컴퓨터가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무감압 한계 시간을 보여준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맞음.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다이브 테이블은 이론적인 표기준이고 컴퓨터는 실시간으로 깊이, 수온, 프로파일을 지속 반영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다이브 컴퓨터는 최대 수심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 수심에서의 체류 시간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이브 테이블보다 더 정확하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맞음. 다이브 테이블은 일정 수심에 머무는 것을 기준으로 다이빙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 다이빙은 수심이 계속 변하죠.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빙 중 지속적으로 수심을 감시하며 그에 따른 질소 흡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정밀한 다이브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7번 문제. 레크리에이션 범위 내에서 공기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하여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실시할 경우에 산소에 의한 위험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틀림. 공기 모드로 설정된 컴퓨터는 21% 산소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는데 공기 모드로 설정된 컴퓨터를 쓰면 산소 부분압 계산이 잘못되어 산소 중독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버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단지 다이브 컴퓨터가 어떻게 한 다이빙만 알고 있는가? 정답, 실시한 다이빙. 다이브 컴퓨터는 기계입니다. 실제로 다이버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의도로 수심을 바꿨는지는 모르고 단지 측정된 시간, 수심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착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번갈아 사용할 경우 전혀 다른 계산을 보여주게 됩니다. 9번 문제. 다이빙마다 무감압 한계 시간이 서로 약간씩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함께 다이빙한 다이브 컴퓨터 중에서 어떤 다이브 컴퓨터를 기준으로 다이빙을 실시해야 하는가? 정답 가장 보수적인 다이브 컴퓨터마다 감압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어떤 컴퓨터는 보수적으로 작동하고 어떤 컴퓨터는 다소 느슨할 수 있죠. 그룹 다이빙 시 가장 보수적인 컴퓨터 기준으로 다이빙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다이빙 도중에 다이브 컴퓨터가 고장 날 경우에 대부분의 제조사에서는 다이빙을 어떻게 하고 안전 정지를 실시한 뒤에 상승하며 다음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수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해야 하는가? 정답, 중단하고. 다이브 컴퓨터가 고장나면 더 이상 감압 상태나 질소 축적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이빙을 계속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즉시 상승하면서 안전 정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최소 24시간 이상 휴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